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재희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의 대화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새로운 길 모색하려 해도 한일 갈등은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깨는 것으로 치달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この点を踏まえつつ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결국 오늘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が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については韓国とも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この点を踏まえつつ同協点について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충격의 초강수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이 결례를 많이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한 일본 대사에게 우리가 오늘 지소미아를 종결한다는 공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오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제 상황은요, 밀물과 함께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 외교부가요, 나가면의 일본 대사를 불러서 이 정식으로 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고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또 연구기관장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제 그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본의 반응에 따라서 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예측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런데 김현종 아까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국가적 자존심 또 외교적 결례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지소미아 종료를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과연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그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한일 관계의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포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외교상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한 것도 맞고 일본의 어떤 그런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정말로 전 근대적이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제 우리도 같은 식으로 대응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 않겠나.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많이 보여준 이런 전략적 인내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왜 조금 더 보여줄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 장관은 얘기할 수 있지만 외교는 냉철한 손익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도 일본과는 이제 물밑으로 많이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광복절 축사에도 보면 대통령은 일단 던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왜 꿈쩍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한 것이 우리에게 그동안의 명분을 축적시켜 준 것이고요. 일본이 과도한 행위를 한 것이 국제 여론이나 명분에서 불리한 그 위치로 가게 만든 것인데요. 그거를 역지사지 해보면 지금 우리의 지금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면서도 아쉬운 면이 있죠. 뭐냐면 이 타이밍이 맞나. 이게 무기라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하게 뭐 저쪽에서 공식적인 뭐가 조치가 나왔거나 뭐 이랬을 때 했다면 명분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적절치 않은 측면에서 자칫하면 국제 여론이 한국도 도가 지나치네 라고 돌아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를 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반응이
우리는 미국이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네. 미국의 반응이 좀 약간 심각해요. 그죠? 네. 뭐 심각한 오해다. 네. 그다음에 실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워딩이 조금 강한 표현들이라서 그동안 이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의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미국 조야에서는 그 미국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중국 쪽으로 한국이 많이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의 메시지를 다층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왔다 이런 기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균열을 느낄 만한 이 워딩이라서 네. 지금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추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부분이 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게 원래 상대국이 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일본도 우리가 너무 수출 규제 세게 나갔나 내부에서도 술렁이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여지를 없애고 지렛대를 차버린 셈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죠. 일본에서는 이제 앞으로 도대체 어쩔 거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해를 구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日本としてですね、韓国に対しては日韓請求協定のへの違反の解消といったですね、まず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回復をし、そして約束をまずは守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この基本的な方針には今後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し、彼らがですね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に求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She was with.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의 대화를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 당장 내놓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라고까지 이름을 박으면서 실망했다고 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를 압박하거나 일본과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법도 할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사전 징후부터 좋지 않았고요. 어제 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있기 바로 하루 전에 미국의 해병대 사령관이 일본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소미아 연장될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과의 사전 교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네. 파기 결정이 알려진 이후에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실망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 찾아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네. 동맹국인데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면서 굉장히 수위 높은 어조로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 차원에서 일본이 먼저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갚아준다는 명분이 틀린 건 없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외교의 실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돌아보게 된다면 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가장 웃는 두 국가는 다름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지소미아 파기를 계기로 미일 간의 어떤 이 연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가져가면서 지소미아까지 파기된 마당이니 일본 내부의 어떤 국방 예산이나 정보 예산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일본이 스스로 취득하게 됐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여러 WTO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상한 조치에 당한 피해자 입장이었다면 지소미아를 먼저 파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지만 국제 여론이 봤을 때는 한국도 너무 똑같이 심하게 대받아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또 김상일 네. 평론가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일본이 추구하는 건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과연 미일의 편인가 아니면 네. 중국과 러시아 편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서 우리가 일본의 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편이 아님을 선언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딱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전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거 다 뒤집었거든요. 네. 유일하게 안 뒤집고 유지했던 게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입니다. 네. 그런 점을 시사해 보게 된다면 이 미국의 격앙된 반응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계산서로 날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익 저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설마요, 이 국가전략 로드맵을 짜고 결정하셨겠죠. 그렇지 않고 국민 감정에 기대서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 희망을 합니다. 야권에서는 특히 지소미아를 깬 건 조국 후보자의 여론이 악화되니까 전국 전환용으로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장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봅니다. 정말 꼼수를 쓴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 선언. 저는 이것이 바로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 작품들이다. 이렇게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 그걸 벌인 겁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입니다. 조국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그런 오도된 그 인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베 때문이지 그게 어디 조국 때문입니까? 지소미아 종료가. 그런 게 신친일입니다. 국민들은 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속내를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우리가 미국과 계속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라고 이제 청와대나 여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이후의 대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맺고 있는 티사, 한미의 정보 공유 약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번 일이 일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실 중간에 미국이 핵심으로 개입돼 있고 한미 간의 동맹이 약화되는 순간 미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정부가 이번 국면들을 잘 슬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현 정부의 이 같은 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동맹의 약화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당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조국 국면에서 굉장히 타이밍이 어색할 정도의 상황에서 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바로 민주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첨예화됐던 시점에 네. 이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 있을 듯한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한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외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여전히 조국 후보자가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정국을 반일 감정으로 불타게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한국당 입장이었다는 건데요. 김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이요. 네. 국민 뒤만 따라가면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자꾸 앞서가려고 그러다가 자책골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경욱 대변인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학생들 오늘 촛불 집회하는데 가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랬더니 네, 본인도 연대 출신이지만 네, 가겠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뺏어가게 되는 건데 지소미아 이것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오히려 뺏길 것 같고요. 아까 전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만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네. 오늘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이게 아시아에서 이제 긴장이 고조된다는 거예요. 이 지소미아 폐기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영내의 존재감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중국,
러시아와. 네. 근데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더 크게 열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미국의 존재감이 억지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좀 아까도 좀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생각을 좀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